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글 읽는 밤. 그 17번째 밤은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브런치 작가 김상일 작가님입니다. 제목: 뒤늦게 찾아낸 나의 색깔. 오랜만에 하루키의 책을 읽었다. 나는 하루키류의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소설보다는 에세이나 시집을 주로 읽고, 소설을 읽을 때에는 솔제니친의 책과 같은 담담하고 또 차가운 문체로 적힌 책들을 즐겨 읽는다. 그런 내가 하루키의 책을 읽은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물론 상실의 시대나 1Q84 같은 유명한 책들은 이미 여러 번 읽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몇 년 전의 일이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단순히 즐겨 찾는 도서관이 문을 닫고 새 책을 살 금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구매했던 이병률 시인의 에세이 한 권을 읽고 나니 내 방에 남은 새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그 후로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같은 책들을 여러 번 돌려 읽긴 했으나 짧은 텀을 두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니 영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시선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거실에 있는 책장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모두 책을 즐겨 읽는 편이어서 책장에는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한가득 꽂혀 있었다. 그 수백, 수천 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내 눈길이 향한 곳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이 꽂힌 칸이었다. 누가 이렇게 많은 하루키의 책들을 샀을까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것은 작은 누나였다. 작은 누나는 옛날부터 일본 소설을 즐겨 읽었다. 나는 일본 소설 특유의 그 아기자기함과 오글거림이 도무지 적응되지 않았지만 누나는 그런 일본 책들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것 같았다. 물론 모든 일본 소설들이 그런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내용의 책들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누나는 그런 종류의 책들을 즐겨 읽었다. 그런 누나가 사온 책들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읽었던 책은 바로 하루키의 책이었다. 왜인지 그 옛날부터 하루키의 책들은 나에게 어떤 끌림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그 많은 하루키의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뽑아들었다. 제목을 읽거나 스토리를 훑어본 것은 아니었다. 그냥 책 표지가 반쯤 뜯어져 있는 거무튀튀하고 무심한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제목도 보지 않고 그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랬다. 대학교 2학년 7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다자키 스쿠루는 거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나는 그 첫 문장이 꽤 마음에 들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즐겨 읽는 책들의 대부분에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다. 내가 항상 죽음,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살아서 그런 건지 나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에 크게 끌리곤 했다. 그 다음을 쭉 읽다 보니 색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다자키 스쿠루의 고등학교 친구들의 이름에는 모두 색깔이 있었다. 하루키의 책에서는 색깔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는 얼핏 상실의 시대에 나오는 미도리라는 이름도
녹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하루키가 등장인물의 이름에 색깔을 부여하는 것이 헉 마음에 들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어느 날 영문도 없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무리에서 배척된 다자키 스쿠루가 자신의 색채를 찾아 떠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의 스토리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에 따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나의 색채에 관한 이야기다. 스쿠루와 비슷하게 나는 꽤 오랫동안 색채가 없는 듯 살고 있었다. 아니,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뚜렷한 자신만의 개성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런 특별한 색채가 전혀 없는 듯 보였다. 항상 입으로는 누구에게나 본인만의 개성이 있다고 떠들곤 했지만 정작 나에게는 그 특별한 개성이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공부도 보통으로 했으며 특별한 예술적 재능은 없는 듯 보였고 꽤 오랫동안은 좋아하는 일도 없었다. 바로 이게 내 모습이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하는 것들만 많은 그런 보통의 사람. 하지만 지금의 나는 꽤나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의 색채를 찾는 과정은 책에 나온 다자키 스쿠루의 과정과는 크게 달랐지만 그 과정에서의 고뇌와 고민은 비슷했으리라. 내가 나의 색채를 가지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과 글을 처음으로 쓰게 된 것. 내가 좋아하는 이 두 가지 일들은 나를 크게 바꿔놓았다. 여행을 병적으로 좋아하게 된 일은 절대 빠른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여행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 빈 공간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채워갔다. 그렇게 수많은 여행이 쌓이고 쌓여 비로소 내가 20살이 넘어갈 때쯤 여행은 나의 일부가 되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여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옛날부터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 글을 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여행을 오랜 기간 다니다 보니 소중한 매일의 일상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나는 사진을 찍기는 했지만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꽤 오랜 기간 기록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겉이 가죽으로 감싸진 노트를 한 권 사게 되었는데 그 노트에 글을 끄적이게 된 것이 내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은 파랑이었고 글을 쓰게 된 것은 초록이었다. 뜬금없지만 그냥 여행을 다니는 일과 글을 쓰는 일이 나에게 그런 색깔로 다가왔다. 그 진한 두 색깔이 모여 나는 청록색의 사람이 되었다. 여행을 다니고 그 와중에 글을 끄적이는 그런 청록색의 사람이 말이다. 얼핏 청록색은 무정하고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관없다. 나는 때로는 무정하고 차갑기도 한 그런 사람이니까. 청록색이라는 뚜렷한 색을 가지게 된 나는 청록색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여행을 다니고 글을 쓰는 일에 의무감을 갖게 되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다. 두 가지 모두 내가 꽤나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나는 색이 없는 채로 꽤 오랜 기간을 살았고 그런 개성 있는 색채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 나에게 그런 색채가 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색깔을 갖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초록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 모두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그런 색깔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녔으며 여행을 갈망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나를 표현할 방법을 찾아 헤맸으며 그 고뇌와 노력 끝에 글쓰기는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내가 찾아갔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서 색채를 찾는 과정은 나를 찾는 과정이었고 그 색깔로 나를 물들이는 과정은 내가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색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저 밋밋하고 또 밍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앞으로 나는 남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짧거나 긴 그 기간 중에 나는 또 다른 나의 색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나를 채워줄 혹은 물들일 그 색이 무슨 색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 색깔이 부디 나와 잘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에게는 아무런 색채가 없는 줄로만 알았고 앞으로도 없을 줄로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두 가지의 진한 색들이 찾아왔다. 어쩌면 내가 찾아갔던 것일지도 모른다. 김상일 작가님은 20살에 대학을 그만둔 이후 주로 여행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써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발이 꽁꽁 묶인 요즘에는 그저 골방에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브런치에 글을 올리기도 하면서 지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도 김상일 작가님은 4월 말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1개 내지 많게는 2~3개의 글을 꾸준히 브런치에 업로드해오고 계시는 성실 작가시기도 하십니다. 브런치에는 주로 짤막한 여행기와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여 기록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글, 뒤늦게 찾아낸 나의 색깔은 우연히 읽게 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을 읽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나는 무슨 색의 사람일까? 나에게는 색채가 있기는 한 걸까? 그러한 물음 끝에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쓰게 된 글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글, 뒤늦게 찾아낸 나의 색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글에서 작가님은 스스로를 청록색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사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아직도 본인을 청록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더니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저는 청록색의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초록과 파랑, 그 사이 정가운데에 놓인 완벽한 청록색의 사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짧은 글을 적는 순간에도 저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생각과 감정들은 조금씩 저를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 답변을 보고 너무 근사해서 한동안 넋을 놓고 멍하니 모니터를 봤었습니다. 영상의 초반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김상일 작가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곳을 여행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바로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도시에서의 여행이었다고 하세요. 작가님께서는 옛날부터 인도, 특히 바라나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현실은 그 로망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바라나시는 작가님께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라나시에 가기 이전에도 수많은 도시를 여행했지만 작가님께서는 누군가 본인에게 첫 여행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바라나시가 첫 여행지라고 말씀하신대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작가님 자신에게 있어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내려보실 수가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인도의 바라나시에서의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좋아했던 그때의 바라나시라는 브런치 매거진을 통해서 꾸준히 연재해오고 계시는데요. 요즘같이 전세계 여행길이 꽉 막힌 이때에 작가님의 바라나시 여행기를 읽고 있으면 정말 제가 살아생전 가보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그 낯선 도시의 한복판에 실제로 지금 서 있는 듯한 그런 생생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가님의 브런치 매거진 내가 좋아했던 그때의 바라나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벙의 글 읽는 밤. 그 17번째 밤은 아직 자신의 색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김상일 작가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모두에게 뚜렷한 색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색채가 없는 채로 혹은 없는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색채가 없다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개성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 속에는 수많은 개성이 있습니다. 색채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개성이 그저 밖으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보이는 색채가 없다는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